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종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돈이지만 실제로 파이어족이 실패하는 지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오늘은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조기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자유가 아니라 방향 상실을 먼저 경험한다. 그동안 직장이 삶의 구조가 되었고 시간의 리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리듬이 사라지는 순간 하루가 길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찾아온다. 특히 4050대에 조기 은퇴한 사람들은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무너진다. 아직 사회적으로 활발히 일할 나이의 역할을 잇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대기업에서 22년간 근무하다 47세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은퇴 직후 한 달간은 자신이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썼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경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역할은 사라졌고 이 공백이 그의 자존감을 흔들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회사와 업계의 흐름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것이 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함정이다. 두 번째 실패 지점은 관계의 급속한 축소다. 직장 동료와 고객, 파트너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일상의 커뮤니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면 이 관계망이 일시에 사라진다. 은퇴 초기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연결이 빠르게 약해지며 고립감이 커진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회사 밖에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과의 연결 부족은 감정적 고립을 키우고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생활비 착시다. 파이어족은 은퇴 전 계산했던 생활비보다 은퇴 후 현실에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여행, 취미, 외식, 자기개발 비용 등 평소에 하지 않던 지출이 증가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자산 소모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다시 경제적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결국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이 조기 은퇴자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 네 번째는 시간 관리 실패다. 많은 파이어족이 이제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직장에서는 하루의 흐름이 정해져 있었고 그 흐름이 뇌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뇌가 혼란을 느끼고 이 혼란이 무기력과 충동적 소비를 유발한다. 시간은 많지만 의미는 줄어들고 이 간극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파이어족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의 구조, 사회적 관계, 역할, 자존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실제 은퇴 연구에서도 은퇴 후 우울감의 주요 원인 1위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은퇴 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역할을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만들지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해야 한다. 동호회 모임,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나의 전문성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느슨한 일이나 파트타임처럼 가볍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시간을 목적 있는 시간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의미 있는 루틴은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파이어족의 함정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지키기 어렵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자산이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며 준비된 파이어족만이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파이어족이라는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은 경제적 자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충분한 자산을 준비하고 퇴사하더라도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적 공백과 역할의 붕괴 속에서 흔들리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하는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기 은퇴의 가장 큰 함정은 정체성의 붕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 그런데 파이어족이 되는 순간 이 역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동안은 자유가 주는 해방감이 이 허전함을 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진다. 이 정체성의 상실은 마음의 기반을 흔들고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자주 관찰된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하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한 남성은 직장에서는 내가 누군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다. 팀장이라는 역할이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은퇴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더라. 나는 생각보다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고 생각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마주한 충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틀이 흔들리는 경험이 된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회적 관계의 붕괴다.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 직후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만났던 동료와 파트너는 단순한 업무 상대가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던 중요한 관계였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 관계들은 빠르게 느슨해지고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막상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관계의 축소는 개인을 고립시킨다. 고립은 곧 불안과 우울을 불러오고 불안은 다시 소비를 자극하며 삶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이 과정은 대부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몇 달 사이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삶의 구조적 붕괴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유시간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여유롭게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즐기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실제로 조기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가 시간표를 정해줬고 업무가 하루의 구조를 제공했다.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지면서 하루가 무한히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이는 빠르게 무기력감으로 이어진다. 심리 연구에서도 구조 없는 시간은 뇌에 혼란을 주고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많아졌지만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자유는 오히려 압박으로 변한다. 이 역설적 현상은 많은 파이어족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이 다시 더해진다.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계산을 통해 생활비와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이 계산이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혹은 여유 시간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등 변수들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은퇴 초기에 느끼는 해방감은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초기 1년 동안 자산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일이 매우 흔하다. 한 은퇴자는 자신이 계획한 생활비보다 월 60만 원 이상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 불안은 다시 심리적 압박이 되어 전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돈이 충분해도 돈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파이어족의 근본적 딜레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미라고. 의미는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한다. 직장에서는 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주어졌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역할과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면 이러한 의미가 사라지고 스스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미 창출 과정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조기 은퇴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능력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유는 방황으로 변하고 시간은 공허함으로 채워진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는 역할의 재설계다. 직장을 떠난 뒤에도 사회적 기여나 활동을 통해 나만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이 역할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자원봉사, 지역 모임, 멘토링, 파트타임 일 등 작은 활동도 충분하다. 둘째는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회적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과의 연결은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셋째는 시간의 구조화다. 자유시간은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무질서와 혼란을 만든다. 정해진 루틴과 실행 가능한 일과표가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뇌의 안정감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재정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해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파이어족의 실패는 돈 때문이 아니다. 자유를 다루는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자유는 많은 것을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 의미가 없으면 자유는 곧 공허함이 되고 공허함은 결국 삶 전체를 흔들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파이어족의 성공 여부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우리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두 번째 삶을 설계하는 시작점이다. 하게 될 일은 줄어들지만 의미 있는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돈은 준비했지만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조기 은퇴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서 시작된다. 결국 파이어족이라는 선택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유를 견디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삶은 언제나 의미를 찾는 과정이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질 수 있다.